상층에서는 꼭지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용기의 파편이 발굴됐다. 이 주거지에서는 유물이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색 토기는 그 연대를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이미 얘기했던 바와 같이 유적지에는 층위가 대단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밝히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오동의 유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연대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이들 주거지 모두를 청동기 시대에 귀속시키는데 이것이 정확한 연대인가 하는 데는 의혹이 있다. 단지 분명한 것은 5호 주거지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서포항 유적지에는 더욱 두터운 문화층이 있는데 이 지역은 함경북도 옹기군 두만강 하류의 소택 지역에 있는 봉계 언덕에 있다. 이 지역의 발굴 보고자는 1호, 4호, 10호 그리고 24호 주거지들을 초기 청동기 시대에 귀속시키면서 그 연대를 기원전 200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직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면적은 14에서 31제곱미터까지, 구덩의 깊이는 0.2에서 1.5m까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닥은 점토를 다져서 만든 것으로 이 점토 속에는 때때로 잘게 부서진 매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로하는 바닥에 밑바닥이 둥글거나 팽이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 4호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축조물에서는 받침 기둥을 위한 구덩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주거지의 길이 축을 따라 사열로 늘어서 있다.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보통 석재용구로 도끼, 칼, 화살, 연밭돌, 호미, 낫, 그리고 골재 물건들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창과 단검도 발견된다. 오동에서처럼 이 유적지에서도 주요한 2개의 토기가 발견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를 한 붉은 광택이 나는 토기와 갈색 광택이 나는 토기가 그것이다. 찻잔, 대접, 단지 등과 같은 식기들도 많이 발견된다. 갈색 토기의 표면은 대단히 거칠며 그 성분은 태토에 모래가 혼합되어 있다. 붉은 토기는 더욱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져 있다. 이와 같이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표토층은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범의 구석이라는 유적지에서 발굴된다. 고고학자들은 야외에서 3년 동안 총 면적 1380제곱미터의 4개 지역을 발굴했다. 이 지역들의 층위의 특징은 표 2에 나와 있다. 주거의 연대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대로이다. 나타난 바와 같이 발굴 보고자는 3기, 4기, 그리고 1기의 주거를 청동기 시대에 귀속시키고 있다. 2기와 3기의 유적을 보면 흑요석으로 만든 유물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석기가 지배적인데 이들은 도끼, 화살, 단검 등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용구는 4기의 유적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다. 다만 4기의 층에서는 청동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발굴 보고자가 청동기 시대로 귀속시키는 세 시기 전체에서 나타나는 단 하나의 금속 유물이다. 무늬가 없는 붉은 광택이 나는 토기와 갈색
토기는 위 지역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된다. 만일 한반도 동북쪽의 대규모의 유적지 4개에 대한 상대 연대와 절대 연대를 합쳐본다면 표 4에서와 같은 개괄적 연대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고고학 자료에서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절대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짧은 몇몇 층위의 기원을 대단히 이르게 잡고 있는데, 특히 신석기의 말기는 이 설의 경우 기원전 3000년대 말과 일치하는 반면 첫 번째에 있어서 이 단계는 기원전 2000년대 초가 된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두 번째 값을 따를 경우 약 2세기가 일러진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첫 번째조차도 너무 늦게 잡는 것 같다. 이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유적, 즉 길림성 연길천 지역의 소영자 유적을 주시해보자. 이 묘는 연길천 북쪽에 있는 언덕의 경사면에 있었다. 150m의 면적에 약 100기가량의 묘가 있었다. 이 유적은 1946년에 산전 문영이 조사를 했으며 1947년에서 49년에 등전 량책이 발굴하였다. 묘의 구조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판석으로 기둥을 만든 석관묘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 석관 위에는 길이 약 1m의 석판이 덮여 있다. 대단히 큰 석관도 나타나지만 보통 규모의 석관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모든 묘들의 방향은 위도 방향이나 사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여 매장되어 있다. 묘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의 관에 묻혀있는 시체의 수가 하나에서 4구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무늬가 없는 붉은 광택이 나는 토기와 갈색, 검은색 토기, 도끼, 단검, 골재 물건, 패각, 흑요석으로 만든 물건 등이 발견된다. 무덤의 유물 구성으로 볼 때 묘는 오랜 동안 적어도 청동기 시대 전 기간 동안 존속했으며 그 용구 일식은 두만강 유역의 다른 청동기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들과 똑같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을 초기 청동기 시대로 귀속시킨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흔히 청동기 시대 말, 철기 시대 초로 귀속시키는 검은색 토기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 유적이 장기간 동안 존속했으며 묘들의 연대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거성 문화를 짧게 개괄하면서 얘기한 바처럼 이 지역에서 석관묘는 기원전 2000년대 중엽 이전으로까지 그 기원이 소급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종서는 이 지역에서 석관묘가 나타나는 시기를 적어도 기원전 13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될 때 한반도 북부, 즉 강원도, 함경남도의 해안은 변경으로 간주됐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이지만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한국 고대의 주거에 대해서 쓴 논문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주거 지역이 언급되는데, 즉 함경남도 북군의 중리와 영흥군,
영흥이 그것이다. 여기에 주어지는 그 구조와 거기서 발견되는 유물들로 볼 때 한 다른 분포권에 뻗어나온 초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를 연상시키지만 그 연대는 기원전 1000년대 전반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흥 유적지의 9호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동검의 손잡이에 붙어있는 장식으로 볼 때 이 유적들이 더 늦은 시기의 것이며 북한 학자들이 그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였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분명하게 되는 것은 극동 지방의 초기 청동기 시대에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던 석기, 즉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창, 도끼, 그리고 특히 반월형 단검은 그 지역에서 철기 시대까지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러한 상황은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유적의 연대를 추정할 때 엄격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비교적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긴 했지만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 즉 요서, 그리고 난하와 요서 사이에 있는 지역의 유적에 대한 자료가 나왔다. 몇 개의 유적지에 대한 보고가 나왔는데 그들 중 중요한 곳으로는 하북지방의 당산, 적봉시 근처의 홍산후, 위장시 근처의 동가자, 영성현의 남산근, 금서현의 조금당, 요령지방 조양현의 12대 영자 등이다. 마지막에 세 유적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한다. 몇몇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들의 연대를 심지어 전국시대로까지 추정하고 있다. 처음 세 개의 유적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들은 전형적인 집합적 유적으로 이들 지역에는 석관묘가 쭉 늘어서 있다. 홍산의 경사면 중에 하나의 사면에 있는 홍산은 가장 많이 연구됐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지를 제외한 36개의 묘가 조사됐다. 석관은 표면을 다듬은 판석으로 되어 있으며 때때로 판석 대신에 거의 다듬지 않은 돌덩이가 이용되기도 한다. 그런 종류의 석관에는 어린이와 성인이 묻혀 있다. 성인을 위한 석관의 크기는 보통 185cm, 45cm, 40cm이다. 무덤의 출토 유물은 주로 돌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가운데는 벽옥으로 된 물건과 골재, 그리고 청동제 물건도 있으며 그 물건의 종류는 사자의 뺨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석기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구멍이 있는 마제석부, 단면이 둥글거나 마른 모형이거나 삼각형인 가늘게 퍼진 화살 등이다. 여기서는 자루와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 화살과 손잡이 있는 동검, 번호표, 그리고 카라수크형의 고리도 발견되고 있다. 홍산 후에서 나오는 토기의 모양은 붉은 광채가 나는 무늬 없는 토기로 주둥이에 작고 미끄러운 회전축이 있는 솥단지, 속이 깊이 파인 보와 삼각격이 있다. 이와 똑같은 유물은 동가 영자에서도 출토되는데 이 지역은 요하 연안에 있는 적봉시에서 남서쪽으로 7km 내지는 8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것은 1929년 프랑스 신부에 의해 발견됐다. 다듬지 않은 석판으로 만들어진 바닥과 윗 덮개가 없는 석관과 붉은 광채 나는 몇 개의 토기도 여기서 발견됐다. 나머지 유물은 석부, 동검, 핀 등이며 묘의 구조로 볼 때
이 유적지가 홍산후의 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당산묘는 당산산 근처에 동명의 마을에 있는 것으로 동북지방의 가장 남쪽 유적으로 생각된다. 6기의 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적봉의 묘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구조에 있어서 별로 다른 점은 보이지 않으며 출토 유물은 비교적 적으나 이들 용구는 그 풍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적의 비중국적 특징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을 정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 지역에서는 아가리가 큰 솥단지와 삼각형, 골과 비슷한 토기 등이 발견된다. 석기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은 마제석부 단 하나이며 유일한 청동제 유물은 카라수크 문화의 그와 같은 유물과 비슷하다. 남반주와 한반도 북부의 초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을 개괄해 볼 때 중국 대륙을 포함한 이웃 지역의 같은 시기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 지역 문화가 매우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지성묘, 석관묘, 그리고 받침 기둥 위에 그 지붕을 덮은 장방형 내지 사각형의 혈거와 반혈거 등은 이 시기 그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념비로 간주해야만 한다. 달 모양의 그리고 별 모양의 도끼, 월형의 단검, 화살 등 독특한 석기는 이 지역 문화의 주요한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적지에서는 청동제 물건이 드물게 발견된다. 이것은 형태상으로 단순한 물건으로 감찰패, 핀, 단검, 끌 등이다. 단검과 창에 새겨진 풍부한 여러 가지 무늬 장식의 마차의 부품, 마구 등은 전성기 시대 또는 그 후기에나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의 견해로는 김용간의 제안과 같이 이 지역의 청동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이 두 단계는 거성문화 시대 그리고 창과 단검 문화 시대이다. 주거지의 일반적 형태와 노동 용구 등을 통해서 볼 때 분리된 분포권에서 사는 주민들이 생을 영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는 농경과 수렵 그리고 어로를 겸한 목축이 그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수렵과 어로가 그 주를 이룬다. 토기에는 청동기 시대가 도래함과 더불어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 전역에 확산되어 있던 여러 장식 있는 유문 토기 대신에 소위 전 모양의 팽이형 토기, 뿔 모양의 토기 등이 등장한다. 토기의 구성에서 볼 때는 유문 토기 시대에서처럼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토기들이 주를 이룬다. 표면에 광채가 나는 용기들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들은 주로 무늬가 없거나 있더라도 약간 있는 잡색이 섞인 붉은색 토기와 갈색 토기다. 토기가 발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붉은 광채 나는 토기, 갈색 토기, 검은색 광채 나는 토기, 손잡이 있는 토기 순이다. 이 지역의 토기는 그 근본 특징에 있어서 미소의 동시대 문화의 토기와 대단히 다르다. 삼각정과 삼각격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메이 까시나의 분류에 따르며 이들은 식기류에 속한다. 중국에서는 초기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이 유물들이 몇 개의 변종으로 나뉘어진다. 메이 까시나는 신석기 시대의 앙소 문화에 있어서 삼각정은 7개의 변종으로 삼각격은
두 개의 변종으로 분류한다. 그러한 유물들이 고조선 토기 집합체의 유기적 한 부분이라는 데에는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용기들은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특한 중국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세 발 달린 것들은 분명히 중국의 그 기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서 시베리아 동부에서도 나타난다. 초기 청동기 시대의 남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토기를 개괄해 볼 때 그러한 토기들이 비중국계 문화로 편성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과 격의 토기를 제외하면 이 토기의 집합체 속에는 중국 유물과의 공통된 특징은 없으므로 두 용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고대 중국인들이 이웃민족에게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 차라리 문제는 종족과 민족의 이주 결과로 몇몇 문화적 요소들이 혼합되었다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의 동쪽에서 거주하면서 용산 문화와 접촉을 했던 동이족의 일족이 가설적이기는 하지만 동북쪽으로 쫓겨났다. 이들이 용산 문화를 가지고 이주해 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비록 몇몇 학자들이 정과 격 용기는 청동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동북지방에서 출현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사실상 이들은 신석기 시대로 그 연대가 추정되는 요동지방의 유적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중부와 만주의 토기, 정과 격이 유사한 점은 전혀 외면적이라는 사실이다.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특히 용기 정에 있어서 그 장식의 형태나 총 특성 지수, 손잡이의 구성, 제품의 질, 장식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난다. 또한 초기 청동기 문화에서는 그 일반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지역 주변의 유적, 즉 홍산후, 동가영자, 소영자, 그리고 초도의 유적은 독자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근본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른 분포의 초기 청동기 문화와 구별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쌍사자의 다층 유적도 특징적인데 우선 이 유적지의 주거 구조와 토기의 몇 개 변종이 그러하다. 우리의 견해로는 요동반도의 남쪽은 접촉지대인 듯하며 이 지역으로 중국의 동쪽 지방, 특히 산동반도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대단히 자주 흘러든 듯하다. 특이한 문화 분포권으로서는 백두산 산궤에서부터 동쪽으로 거의 송화강 유역까지의 지역을 둘 수 있다.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그 인종 구성이다.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 건설자가 어느 종족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몇몇 학자들은 그 문화의 건설자가 동호, 심지어는 조한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여기에 초기와 후기의 청동기 시대가 섞여 있다는 것과는 말할 것도 없고 초기 청동기 유적의 실질적 기원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문화의 출현을 동호 그리고 더욱이 조한과 연결 지운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철기의 출현 시대를 기자조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뒷시기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우리는 기원전 2000년대 후반 초에
이 지역의 대부분의 분포권에 선사조선의 예맥족이 거주했음을 지적하였다. 소위 기자조선의 출현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 그 문화는 바로 초기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졌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탄소연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단지 대단히 일반적으로 바뀌는 이 지역의 문화의 기원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파주군 옥성리와 재원군 황석의 남방식 지성묘의 절대적 추정 유연대는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다. 지성묘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것이다. 결국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서의 북방식 지성묘의 출현 시기를 기원전 2000년대 후반 중엽보다 늦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요동반도의 남쪽에 있는 쌍사자의 다층 유적의 유적 2개에 대한 탄소 연대는 대단한 흥미를 야기한다. 16호 주거지는 신석기 시대의 전형적인 것으로 쌍사자 유적에서 가장 하층에 있다. 결국 14호에서 16호, 19호 주거지가 있는 유적의 제1층의 연대를 보다 정확히 매긴다면 북한 학자들이 한 바처럼 기원전 3000년대 후반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대 초라고 잡아야 한다. 그보다 위에 있는 층은 몇 세기 더 늦은 시기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연대, 즉 쌍사자의 제3층에서 나오는 4호 주거지의 절대연대이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2층의 주거지를 대략 기원전 2000년대로 책정한다. 탄소연대는 2층의 절대연대를 분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원전 12세기에 요동에는 이미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 결국 세 번째 연대는 요령지방의 열하 지역에 있는 적봉 부근 영금하 유역의 하가점 문화 하층에 해당된다. 이종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화의 하층은 황하 하류에 있는 초기 청동기 유적과 공통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리강의 문화는 더욱 이른 시기로 그 연대가 책정되며 하가점 문화는 결국 신석기 시대에 속하게 된다. 하가점의 상층 문화는 오히려 청동기 시대로 귀속시키는 편이 좋을 듯한데 그것은 이 문화의 유적에서 다른 묘를 포함하여 석관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2층의 무덤은 하가점의 상층에 특이한 문화를 형성한다. 그 하층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원전 2000년대 초로 그 연대가 책정된다. 결국 하가점 상층의 청동기 문화는 몇 세기 정도가 빠르다. 탄소연대 측정에 의해 얻어진 한반도 북부 지역의 연대 몇 개는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에 나타나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있어서 기원전 7세기 그리고 9세기로 연대가 추정된다. 이 두 개의 연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대와 일치하며 앞에서 언급한 견해, 즉 기원전 1000년대 전반에 한반도 전역에는 청동기 시대가 지배하였다는 견해를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연대는 일반적인 틀로서 설정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그 전자는 너무 늦게 후자는 너무 빠르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카이리에서 작성된 유적 발굴 보고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하기는 불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연대를 의심할 본격적인 근거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결론은 한반도 남쪽에서 지성묘는 기원전 2000년에 나타나 기원전 3세기까지 존속했다는 것이 된다. 지성묘가 남방식, 북방식 중 어떤 것이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특히 그중 한 지역에서 18세기의 전 기간 동안 지성묘가 존속했습니다.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세 시대를 포함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한반도 거성 문화의 발생, 형성, 특징의 조건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연대를 설정하게 될 때 북방식 지성묘가 더욱 먼저 출현했다고 하는 널리 인정된 생각은 의심스러운 것이 되며, 더욱이 지성묘가 발해만 연안을 따라서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생각 그 자체도 의심스럽게 된다. 결국 상자포리 지성묘 속에는 제2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나 고고학적 보고가 나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행해진 탄소 연대를 가지고서는 청동기 시대 전체와 특히 초기 청동기 시대에 대한 체계적이며 꽤나 바람직스러운 편의 틀을 구성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앞의 자료를 가지고 관찰 대상에 있어서 기원전 2000년대 후반은 초기 청동기 시대로, 기원전 1000년대 전반을 후기 청동기 시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후기 청동기 시대에 고대의 사서에 나타나는 고조선 문화가 형성되었다.